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지라시와의 전쟁. 자, 공매도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옵티머스 펀드와의 이제 항소심 이제 첫 변론일이었어요. 자, 계열사 순환매 흐름도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이후에 계속 이제 오늘도 이 수요일 날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이제 지라시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말 찌라시 해서 외래어인데요. 좀 알려지지 않은 이렇게 정보, 광고성 이런 부분인데 정권가에서 많이 이제 루머, 노이즈 이런 걸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무근이다 하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돌 때 이제 수급하고 연결되면서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는 뉴스 말고 루머성 관련되는 부분으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런 이제 지라시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한국경제에서 아침에 이제 요 부분 이제 기사도 이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HLB뿐만 아니라 그 게임주 크래프톤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펩트론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회사가 얼마만큼 잘 좀 대응을 하느냐. 신약 개발이 중단될 위기다. 예. HLB 주가는 한때 20% 고점 빠지면서 제약바이오도 빠지고 코스닥도 빠지는 게 이제 수요일 날 좀 벌어졌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악성 루머라면서 손사래를 쳤다. 그래서 주주들한테 바로 이제 메시지를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서 신약 승인은 여전히 기대하며 마케팅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회사가 확신하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사업화 관련되는 부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신약 승인이 어렵다. 불확실성이 생겼다. 이런 내용의 루머. 근데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한국에서는 유독 이런 루머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임상하다가 임상의가 임상한 환자가 죽었다. 임상하다가 도망갔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을 개발할 때 보면 개발을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면 허가가 안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허가가 되면 또 잘 팔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어떤 근원적인 노이즈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이런 성공 이후에 상업화 성공하는 부분들이 나와서 이런 어떤 이제 그동안에 좀 문제점이 되었던 부분을 확실하게 HLB가 좀 극복하는 이런 어떤 이제 계기가 되는 어떤 흐름이 확실하게 좀 나와야 되는 이제 올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까지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상 거의 이제 허가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이제 마지막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별다른 이슈 없이, 왜냐하면 지금 자문위 개최 요구가 없기 때문에 ODAC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제 리뷰가 진행된다면 이전에 퍼스트 사이클 리뷰 미팅이나 미드 사이클 리뷰 미팅에 이어서 이번에도 Q&A라든지 특별한 없이 이제 리뷰가 진행된다면 더 한층 이제 최종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구간이니까 조금만 어떤 이제 노이즈가 나와도 주가가 또 밑단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작년 11월 달에 한 3만원권 부근에서 지금 10만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순간에 프로그램과 현물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같이 이제 연동하는 흐름이었고요. 회사가 나와서 이렇게 빠르게 그 루머에 대해서 이렇게 회사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도 저도 한 20년 정도 봤습니다만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HLB 회사가 이번에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시장이라든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빈말이 아니라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IR을 1년에 지금 결정적인 구간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열어서 시장과 소통하는 부분들은 다른 이제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텍도
많이 참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들이 있어야 주주가치 제고를 실제로 하고 이제 성공 이후에도 이런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회사에 대한 어떤 이제 그 투자라든지 장기적인 어떤 매수의 유입들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이번 과정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수요일은 주가가 조금 이제 빠졌습니다만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안정권으로 일단 올려놓았고요. 그 다음에 어제하고 오늘은 다시 이제 수요일 초반 상태까지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노이즈가 나왔다는 부분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진영원 회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누가 이득을 보느냐, 결국은 공매도가 이득을 본다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죠. 공매도 잔고는 이제 930만 주대에서 지금 600만 주 가까이 줄어서 지금 300만 주대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오히려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가 이제 이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공매도의 압박이 굉장히 상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박함으로 노이즈를 일으킨다든지 장중에 공매도가 딱 공매도 물량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현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뭐 해서 또 같이 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합니다만 이 추세가 이 견조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는 300만 주 이제 중반대의 어떤 물량들이 이제 장대봉이 나오면 또 이제 커버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압박들을 지금 이제 남은 3월 말에 이제 리뷰까지 2주 동안에도 계속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여전히 3천억대 중반 초중반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10일 기준입니다. 자, 이런 기사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 관련되는 부분들은 요거는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 옵티머스가 이제 자산 운영이 사모펀드죠. 예, 사모펀드인데 여기에서 좀 안정적으로 뭐 공공기관에다가 매출 채권해서 시중금리보다 조금 더 높게,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이제 저금리 상태에서 2017년도부터 이제 옵티머스가 이제 뭐 운영을 하면서 각광을 받아서 좀 안정적인 어떤, 여기도 보시게 되면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 명목이니까 좀 안정적인 어떤 부분의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HLB 같은 경우도 2020년도 6월 달에 이제 하이 투자 증권에서 이 부분들을 대신 이제 판매하면서, 근데 이제 그게 그 300억 정도를 이제 그 투자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해서 이제 한매 요구를 했는데 이게 폐쇄형 펀드거든요. 보면 이제 그래서 그 하이 투자 증권하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이제 법적인 이제 과정까지 가 있고요. 작년도 8월 30일에 이제 이런 남부지검에서 이제 뭐 관할을 하고 1심에서는 원고의 부분 이제 그 배상을 원고에게 해줘라, HLB에게 투자금 전체가 아니라 30% 한 90억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양자가 다 항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항소를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게 이제 오늘 첫 번째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가 이제 오후에 나왔죠. 6시 넘어서. 그래서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에 의무시키는 여부가 이제 쟁점이다. 최근에 뭐 ELS다 해가지고 증권사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런 부분에서 예민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항소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부분 이제 그 배상 관련되는 부분이 좀 이제 바뀐다라고 하면 HLB 입장에서도 좋은 어떤 결과를 내겠죠. 그래서 작년 8월 30일에 그 원고 HLB가 이 피고 하이투자증권 30% 90억을 배상하고 판결했는데 이제 이 판결에 그 확정이 되기 전에 9월 18일에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했고 1심 재판부는 하이투자증권이 투자 권유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대해서 하이투자증권은 집합투자자인 A씨가 사전에 직접 투자를 권유했다.
예, 그래 뭐 중간에 뭐 끼어 있다 이 말이죠. 뭐 브로커인지. 그래서 블라인드 펀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블라인드 펀드는 돈을 맡기면 이걸 향후에 뭘 해가지고 하는지 모르는 게 이제 블라인드 펀드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HLB에 대한 어떤 투자자 보호 의무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하이 투자증권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HLB는 상장법인이고 전문 투자자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이나 서명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책임이 있다면 민사상의 어떤 뭐 투자자 보험에 적용되는 건데 이거 전제도 투자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HLB는 하이투자증권의 투자자 보유 의무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 이제 뭐 이 부분에서 변론 첫날이 되었고 2차 변론은 이제 다음 달 26일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이제 1심에서 2심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서도 이제 투심에 이제 영향을 주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사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좀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HLB가 이렇게 어제는 갔다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선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이 같이 움직이면 계속 이게 지속성인 어떤 스위칭을 내면서 견조함을 이끈다. 왜냐하면 시장의 거래 대금이 계속 강하게 되면 신규 매수도 들어오게 되고 좀처럼 이제 한쪽이 약하면 그냥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제 수급을 돌려서 올리니까 이 부분들이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고요. 차트상으로도 뭐 그런 흐름입니다만 펀더멘탈 상으로 모멘텀 상으로 이제 3월 말 5월달까지 계속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아직 이제 2021년도에 전고점은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뭐 2만 원대 흐름들을 계속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제 이 양봉을 기점으로 여기는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강함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흐름이 기대되는 어떤 흐름이고 제약은 계속 견조하게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하죠. 그러니까 태깅을 한다는 말은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오늘 이제 윗꼬리는 나왔습니다만 견조함이 유지되고 있고요. 이게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상단 태깅을 하면서 견조함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이 이제 여기는 태깅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선 종목 중에서는 글로벌이 좀 이제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네 종목 다 지금 이제 추세상으로는 상승 추세 전환으로 글로벌은 3개월째, 테라피틱스도 3개월째, 제약은 이제 3월 달에 추세 전환하고 가장 강하게 결국 이제 HLB 제약이 생명과의 어떤 이제 판권에서 독점 판매권 부여를 받았던 부분과 이 테라피틱스가 올라간 거는 이제 리보세란이 관련된 이후에 이제 삼상 들어가 있는 뭐 안구건조증이라든지 신경연성 각막염 관련된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국내에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독점 판매권 관련되는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과학과 제약의 위닝 관련되는 흐름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FDA의 허가에 연계되어 있는 이후에 모멘텀까지 이제 계열사들이 같이 이제 연동한다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의 어떤 유지를 당분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이 부분들은 다음 주에도 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뭐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의 리뷰가 결과가 나오는 주총까지 계속 이제 관심 가지시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장중에 무료 카톡방 관련해서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겨주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